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23회 그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이제 풀이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요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좀 어땠나요? 그 좀 저도 이제 여러 뭐 루트를 통해서 좀 보다 보니까 평이 좀 뭐 무난했다, 좀 어떤 분은 좀 쉬웠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시험은 쉬운 게 없어요. 없고 아무리 쉬웠다 그래도 그 합격률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가지고 그쵸. 그리고 쉬운 시험도 쉬워 보이는 듯한 시험도 꼭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시험이든 뭐 어렵다 쉽다 뭐 그러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123회가 작년하고 아니면 최근 몇 년간 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조금 눈에 띄게 그렇다고 실제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진 않았는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다른 때보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러진 않고 그 1교시 문제에서 조금 더 뭐 한두 문제 그 다음에 2, 3, 4교시에서 그나마 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문제가 나왔다 그런 느낌이 좀 확 와닿아가지고 계산 문제가 좀 나왔다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 계산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가지고 그 요번에 122회던가요? 아니면 121회 아니면 120회처럼 좌우같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안 나왔죠. 오늘 이제 풀이를 주로 계산 문제 풀이를 위주로 할 것이고 사실은 논술은 그 본인들이 제가 기본적인 어떤 알아야 될 것들 콘크리트에서 뭐 콘크리트 그러니까 소프트닝 그 인장 강화 연화 그 다음에 강구조에서 어떤 그 조밀단면 비조밀단면 구푸작업 뭐 그런 것들은 해드렸는데 그 외의 논술은 그 본인들이 좀 노트 정리를 하면서 평소에 외우던가 아니면은 지금 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관계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시는 거가 맞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참 전달하는 과정이나 그 외워야 되는 것들은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은 그 계산 위주 이게 안경 아직 색깔이 안 풀렸나요? 어쨌든 계산 위주로 갈 거고 계산 위주의 풀이를 제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산 풀이를 주로 요번 참여는 제가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도 그 우리가 그 좌표 변환을 사용해서 그 단순하게 기계식으로 푸는 그러기 말고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의에 의해서 DOF를 선정을 하고 DOF 정의에 따라서 각각의 DOF별로 다지면이 1 줬을 때 어떤 K 매트리스를 구해서 하는 거로 주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가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화면에 띄워놓는 이 그 뭐죠? 그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 그 다음에 부재에 작용하는 단면력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뭐 제가 잘 못 지켜 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참여는 한 계산 문제 오늘 한 7, 8개 풀 것 같은데 그 계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과 내력 그 다음에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념을 짚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그 에너지법이라든가 매트리스를 저 같은 스타일로 그 정의에 의해서 하는 거를 있는데 정의하는 방법 위주로 갈게요. 하나 더 그 최소율의 원리든 에너지 방법이든
이렇게 놓고 나중에 내부 에너지를 그쵸? 하중으로 하면은 처짐이 나오고 내부 에너지를 어떠한 변이항으로 1차 편미분하면은 힘이 나온다는 거가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실제로 123회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고차의 부정적이라기보다 1차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정적력이 작은 것들은 에너지법을 풀어도 나름 또 괜찮고 빠르게 풀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굳이 왜 매트리스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정의에 의한 매트리스 사실은 이 에너지법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기계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술사라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생 이거 갖고 전문가로서의 아니면은 내가 PM으로서 기술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질 때 나는 확실히 구조의 개념을 알고 어떤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와닿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와닿는 감이라는 게 에너지법보다는 제가 풀이 위주로 하는 어떤 매트리스, 정의의 매트리스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아요. 저는 변분이라고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법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실제 뭐 설계를 하든 안전 진단을 하든 시공을 하든 각종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와닿는 어떤 그런 구조 고동에 대한 이해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가기 때문에 저는 정의에 의한 거가 가는 거가 더 추천을 드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아직 검산도 좀 빠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탁 봐서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 모멘트도는 이렇게 될 건데 내가 풀었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멘트도 하고 어떤 변형이 틀렸네?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어쨌든 구조는 어쨌든 상식인 거잖아요. 거동 자체가. 근데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 거동에 대한 감보다는 너무 기계식이 돼가지고 구조 거동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위주로 빨리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 안경이 좀 색깔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네요. 그래서 조금 색깔 남아있나요? 뭐 하다 보면 뭐 상관없죠. 뭐 제가 뭐 선글라스 끼고 하든 뭐 제가 아까 말한 저는 이제 F = KD로 앞으로 풀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는 외력항 하중항이라고 해서 제가 좀 하중항은 부재력 단면의 픽스드 모멘트를 하중항이라 그러는데 사실 제가 말을 좀 틀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외력항인데 외력항에는 절점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내가 뭐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릴게요. 우리가 F = KD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변이의 원리든 가상일의 원리든 어쨌든 뭐 가상변이 원리 한번 해볼까요? 가상변이의 어떠한 에너지인데 외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상의 내적 에너지하고는 제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쵸? 근데 책을 보다 보면은 요 가상 내적 일이라는 거가 실제 내력하고 반대 개념으로 돼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가상 외적 일은 가상 내적이라고 같아요. 그럼 잘 보시면은 요거는 어떤 절점에서 어떤 표현 방식인 거예요. 요거는 그 외력 에너지는 부재 내부에 쌓여진 탄성 그 에너지하고 같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같다.
요거는 한 절점에서의 편형 방정식이지만 이거는 내력과 외력이 같아요. 이 말은 뭐 저것처럼요. 이렇게 구조물에 이렇게 외력이 작용을 해. 근데 우리는 어떠한 받침 서포트 조건이 있어서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물론 변하는데 그거는 미소변이니까 됐고, 전체적으로는 이 교량이든 어떤 구조물이든 외력이 있는데 버티니까 어쨌든 요거에 해당되는 반력들이 뭐 이거는 이렇게 도니까는 뭐 이렇게 도니까는 돌아가니까는 뭐 이렇게 돌까요? 반력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 외력이 어쨌든 연직력만 있으니까는 그 외력의 연지 성분 시그마 V 성분은 요 외력에 따라서 지점에 이 작용하는 지점 매력하고 어쨌든 시그마 V가 제로가 되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이 부재 자체에 생기는 에너지하고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쳐질 건가요? 그럼 얘가 하는 어떤 에너지가 뭐야? 심 곱하기 거리일 거 아니에요? 등분포면은 등분포 심에다가 거리 어떤 얘가 한 에너지의 어떤 일하고 어쨌든 단면력이 이렇게 반력이 정해지면 반력도 외력이 있어서 반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유물체들 그러면은 지금 요거가 없는 상태에서 받침만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받침을 알았다 그러면은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 받침 고려 안 해도 돼요. 이심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심만 놓으면 이것도 움직이지 않잖아. 그랬을 때 요 심들에 의해서 어떤 X만큼에 있는 거리에서 모멘트가 있어서 내부 단면력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단면력들이 생기는 어떤 에너지 같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자해물체도의 개념 서포트지만 여기 연직 심을 안다 그러면 이 서포트 컨디션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데 이게 그쵸?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외력이 있으면은 요런 모멘트 반력하고 요런 모멘트 반력하고 요런 게 생길 거잖아요. 생길 건데 이거를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요 반력을 외력으로 놓으면은 요건 신지 그쵸? 요것도 요 반력을 외력으로 놓고 요거는 신지 이 회전에 대해서 고정 단위에서 모멘트가 생겼는데 이 모멘트를 알아. 그럼 이거는 이 부재한테 외력으로 작용해 놓고 여기 서포트 컨디션을 빼. 이래도 같은 거고 여기 연직 반력도 알아. 그러면은 여기 한쪽만 안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건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쵸? 근데 이것도 알아. 그러면 이건 결국은 이런 외력과 이런 외력과 이런 외력과 이런 외력과 이런 외력으로 다 같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단지 시그마 V 이꼴 제로와 시그마 H 이꼴 제로와 시그마 M 이꼴 제로의 세 개의 병진변이 이쪽 그 다음에 이쪽 반영으로 회전변이 평면에서 그때의 세 개의 방정식으로만 다 구할 수 있다면 정정 구조물인데 이 평형 방정식으로만 구할 수 없는 부정정 구조물은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 중에 에너지법을 쓰는 이유는 몰라도 안다고 해 이렇게 이걸 부정정적으로 보여서 이거 모르는 X가 작용한다고 땅 쳐. 그죠? 그럼 이게 3차 부정, 막말 3차 부정정 아니에요? 그럼 이건 Y. 그쵸? 그럼 이거는 이게 3차, 이건 2차, 사실 2차지만, 이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만 있기 때문에 이거 2차지만, 그럼 두 개만 놓고 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해서 요놈하고
모른다고 가정한 거가 이 반력으로 구해보면 다 이 속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이 힘들이. 그래 놓고 에너지를 구해 놓고 이렇게 그 뭐죠 이거 내부 에너지를 구해 놓고 변이를 놓으면은 힘이 나오는데 힘이 모멘트면은 M이 나오는 거고 그때 변이는 이거 세타겠죠? 힘과 변이 대응하는 거 이런 식의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조건을 하나 내세워서 부정적력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식을 볼 때 이렇게 나오는 식들은 절점 편형 방정식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외력과 내력이 같다.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그것도 괜찮은 그건가요? 그랬는 경우에 잘 봐보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라멘을 하든 볼을 하든 단순보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손으로 푸는 거니까 딱히 뭐 모델링이다 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때 자연스럽게 서포트 컨디션이 정의가 되고 얘는 이쪽으로 못 움직여요. 이쪽으로도 못 움직여요. 단지 회전은 돼. 얘는 일로 움직여요. 회전도 돼요. 단지 요거만 못 받아요. 그러면 서포트 컨디션이 정의가 되고 이 부재가 뭐 아이빔이든 사각빔이든 이 재질이 콘크리트든 이 재질이 스틸이든 어쨌든 정의가 되고 그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게 이 부재하고 이 절점 이게 절점이죠 절점. 그런데 절점이란 거는 좋아. 내가 여기다가 난 여기도 절점을 하나 할래.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내부 신지 그 표현이 아니에요. 부재가 큰 부재에서 가운데 노드 우리 전산 프로그램 써듯이 노드라 더 잘랐어요. 그래도 이게 절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절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절점에 대한 얘기했고 그다음에 외력이든 등분포 외력이든 왔었을 때 이 힘들이 제가 옛날에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을 건데 이 힘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부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달되면서 얘 성분이 일로 와. 분배가 돼서 이때 분배는 어떤 강비에 따라 분배가 되겠죠. 여하튼 요 외력이란 놈이 먼저 분배가 돼서 절점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이 절점에서 뭔가 평형을 이뤄요. 절점 평형.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힘이 땅 때린다. 물론 내가 절점을 더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우리 교과서적 얘기에서는 절점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 세 점인데 얘의 힘은 자연스럽게 절점으로 분배가 돼. 외력이 작용하면 절점으로 분배가 돼요. 그래서 이 절점에서 절점 평형을 이뤄요. 여기서도 요만큼 어떤 힘이 왔는데 절점 평형을 이루려면은 얘한테도 이게 분배가 된 다음에 다시 절점에서 다시 이쪽으로 분배되고 이쪽으로 분배해서 분배를 해줄 건데 절점 평형을 만족하도록 분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념이 땅 힘이 때린다.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절점으로부터의 평형을 먼저 만족한 후에 그 다음에 부재력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재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임의점의 모멘트 편형을 이뤄야 되고 시그마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외력이 작용하면은
외력이 작용하면은 절점으로 다 분배가 되고 서포트 컨디션에서의 절점의 평형에 따라서 발력이 생기고 이러한 노드점에서는 각각의 강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됐던 힘이 다시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쵸? 그래서 절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맨날 이거는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입니다. 요거는 부재가 느끼는 부재력이에요. 라고 하는 거가 요놈하고 같은 꼴이죠. 그래서 이걸 외력, 이걸 내력인데 그러니까 헷갈리면 내력 말고 이거는 부재력. 부재가 느끼는 힘. 이거는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 이건 부재력. 내력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하지 마시죠. 내력은 이제 여기 내력인데요. 요건 부재력이고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힘이 땅 때려오면은 절점으로 분배가 된다. 무조건. 그래서 절점에서 서포트 컨디션은 평형을 이뤄가지고 발력이 산정되고 이러한 꺾인 데에서는 이 절점에 분배된 힘이 다시 세부 강비에 따라 다시 분배가 된다. 그런 다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다시 해볼게요. 힘이 땅 때려요. 그래서 이게 P라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발력이 2분의 P가 나올 거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이게 이렇게 이거 돌릴 거 아니에요? 이 힘도 일부는 이걸 돌릴 거고 일부는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점에 작용하는 힘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 F 구할 때.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부재가 쳐질 거죠. 가운데는 일단. 그쵸? 근데 여기가 고정단이 있어서 회전에는 변이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얘는 쳐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공률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서포트 컨디션 때문에 회전이 안 생기는 고정단이야. 그러면은 이리로 갈 때 한번 변곡점이 왜 이렇게 꺾였으니까 한번 이렇게 반대로 꺾이면서 입사가 갈 때는 이게 90도로 가요. 근데 제가 항상 변형도는 크게 과장돼서 그리니까는 그냥 그렇게 그리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곡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곡률이 이렇게 가서 들어갈 때는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전이 없게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부재력이 이렇게 곡률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모멘트가 이렇게 부재력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재력이 실제로 여기에 발력하고 같아요. 부호가 이렇게 같아요. 그쵸? 보시면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실제로도 아까 이 P라는 힘의 일부분이 이렇게 돌려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여기에 일부분도 이렇게 작용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근데 외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는 버텨야 되고 정정이 우리는 동적 구조물이 아니니까 그 발력이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변형들을 그리다 보니까 바로 여기 앞에 바로 이 점 말고 바로 앞에 여기에 생기는 이 부재력이 이런 부재력이 요놈하고 그러니까 부호 같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있었을 때 그쵸? 요 힘을 여기에 떨어뜨리는 같은 방향으로 외력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겠어요? 우리 8분의 PL이잖아요. 그래 놓고 이거는 이렇게 P가 있는데 이 상태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정단을 하나 모멘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풀고 모멘트 아는 거를 이 부재의 외력으로 넣는 건데 이 외력이 같은 거죠. 그렇죠? 다시 발력이 이렇게 외력으로 나눈 거 부호 같은 건데 어쩌다 보고 변형도를 그러다 보니 이 발력이 이 부재력과 같네요. 근데 봐보세요. 이건 발력이야. 절점에 작용하는 힘이야. 여긴 부재력이야. 부재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발력은 이 절점에 작용해요. 부재력은 여기서 한 바퀴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서 작용하는 게 이게 부재력인 거야. 단면력, 그렇죠? 그러면은 이 힘은 절점에 발력이니까 외력이니까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 맞고요, 그렇죠? 이거는 절점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고 부재력인 거예요, 부재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처진거법 할 때 픽스트 모멘트 하중항을 다 외우잖아요. 12분의 오메가의 자승, 이렇게 8분의 오메가의 자승. 그런데 이렇게 12분의 오메가의 자승이나 8분의 오메가의 자승을 이렇게 쳤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부재력하고 발력의 관계지 실제로 이 절점에 떨어뜨리는 외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절점에 떨어뜨리는 외력은 실제로 힘받는 건데 실제로 힘받는 건 여기지만 요놈 때문에 생겨서 여기에 생기는 외력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하중항이라고 외우는 것은 실제 외력이 아니고 이 힘 때문에 생기는 내적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재력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거는 발력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F=K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항이니까 우리는 외력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하중항이라고 알고 있는 부재력항을 알고 있는데 부재력항을 알고 있는 부호 쓰는 게 아니고 이 관계에 따라서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이니까 부재력항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라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건데 이거는 단면력인 거니까 요 힘은 여기서 노는 물,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0이에요 하는 거는 얘네들은 절점이라는 곳에 노는 물, 그래서 여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거는 이 발력과 이 외력만 알지 사실은 우리가 내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력 요거 내력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어떻게 접할 때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려 하시는 거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는 얘는 외적일과 부재 내부에 생기는 단면력의 관계인 거고 얘는 절점의 평형 관계인데 얘란 놈이 내력인 거야. 얘는 외력인데 외력하고 부재력인데 그 사이에 부재력은 부재력에 작용하는 거고 절점에 작용하는 부재력과 단면이 반대인 게 내력이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요게 내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헷갈리신 거고 그 다음에 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0으로 쓰지 않잖아요. 요거는 총 어떤 에너지의 합은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요렇게 요거잖아요. 이거는 절점에 관한 거, 절점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W로 그냥 쓰는 이유가 제가 이거는 이 외부 에너지의 의미는 복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임하고 변형도가 같으면은 복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원은 반대가 돼가지고 이런다고 하지만
이거는요, 요 관계는 사실은 이거는 이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절점에 작용하는 걸 하면 플러스로 할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에너지, 외부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쌓이는 개념을 갈 거면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이거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한번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이거 같이 찾으려면. 그쵸? W, 외적 에너지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아마 이건데 다 이렇게 푸니까는 뭐 가구, 부호가 헷갈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가 하나는 절점에 관계된 거, 하나는 절점이 아니고 외부 에너지와 부재에 쌓이는 내부 에너지의 관계가 요 관계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로 풀 건데 F 이퀄 KD라고 하는 거를 풀 건데 요 F는 어떤 시스템 내가 이런 구조물의 시스템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하중이 오더라도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여기 픽스니까 얘는 병진면이 두 개, 회전이 다 잡혀 있는 거니까 못 움직여. 얘도 병진 두 개, 회전면 다 못 움직여. 그 절제면하게 자연스럽게 여기 생겼는데 얘네는 병진하고 병진 두 개 회전, 병진 두 개랑 병진 두 개하고 회전 생길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 구조물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6개야. 하나, 둘, 셋, 넷. 근데 통상 우리가 교과서적인 풀 때는 얘 축광성, 축방향 변이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기둥 이거 뭐고 축반형 변이도 다 고려하는 게 맞는데 굳이 축반형 변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 고려해 본들 무시하고 그냥 그냥 핀만 고려해서 풀어도 결국 값이 똑같으니까 굳이 계산만 어렵게 왜 병진 변이를 고려를 해? 그러지 마. 그래서 보통 우리가 EA는 그러니까 여기 축광성이 이제 EA잖아요. 강성이. 이거를 보통 무시한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쪽으로는 변형이 안 생겨. 그러니까 강성이 무한대라는 말일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병진면이 두 개는 빠지고 왜? 이게 DOF라고 했는데 DOF의 정의가 내가 여기 DOF를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어. 나 이 네 개를 DOF를 볼래? 그래 봐. 그런데 DOF 정의가 각각에 해당되는 얘가 해당되는 거는 이쪽으로 변이 1이겠고 얘가 해당되는 건 회전 변이 1인데 난 네 개를 볼래? 그래 봐. 보는데 DOF 정의가 네가 맞다고 하는 DOF에 해당되는 거에 하나에 단위 변이 1을 주는데 다른 변이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에 단위 변이 1을 주는데 얘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절점의 변이가 안 생기도록 오직 얘만 생기도록 변형도를 그리는데 그게 가능하면 맞아. 근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얘가 있다고 소치고 그러면 봐보세요. 변형도를 이렇게 움직였어. 단위면이 1. 근데 얘가 이리로 가면은 여기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럼 얘가 움직였으니까는 얘 기둥 축선이 이렇게 가. 그렇죠? 얘는 괜찮아. 그런데 요거는 미소한 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직각이잖아요. 요 직각도 유지된다고 봐. 미소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다가 단위변이 1을 줬는데 얘도 안 생기고 얘도 안 생겨. 오케이. 근데 얘는 좋아. 얘는 멀쩡한데 안 생겼으니까 좋은데 얘는 미소하다고 좋아. 얘도 좀 생겼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게 축이 얘는 부재축인데 밀렸어. 아, 그럼 얘는 90도 더 이렇게 벌어졌네요. 그럼 여기 변이 생기네. 그리고 얘는 축 반영 변이가 얘는 뭐 없는데 얘는 1을 줬어. 그러면 얘가 줄었네. 준다는 건 뭐야? L분의 2A가 이 축광성인데 우리가 축반영 강성은 무한대야.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한대인데 어떻게 무한대인데 이 변이 1을 줄 때 얘가 줄어들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쪽 방향 변이로는 얘 하나만 잡든지 여기다가 얘 잡고 얘는 안 해주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변이 하나만 주든지 여기다가 하나만 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된다는 거야. 볼까요? 이거 줬어요. 여기다 변이 1을 주고 배영도 여기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배영도 얘 부저가 늘고 줄었어요? 안 줄었죠? 요거 변이 생겼네? 그러면서 이 변이가 얘는 원래 각도보다 커질 것이고 얘는 각도가 줄나요? 그래서 어떤 변도가 생겼네요. 생겼는데 이거 직각이 유지하게 됐건,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 단위면이 1 줬을 때 여기 회전변이 안 생기게끔 배원도 그릴 수 있네. 그럼 얘는 디오프 맞고 샘플로 회전변이 1을 주면은 회전변이 여기 이 절점에다 1을 줬어. 그럼 얘가 변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릴 건데, 그쵸? 여기 회전 변이는 얘가 이렇게 곡률이 생기는데 여긴 변이가 없게끔 해야 되니까 반곡점이 생겨서 이렇게 가면은 얘가 직각이 되니까 변도가 없고요. 이 부자가 이렇게 밀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변이가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회전 변이는 이 시스템의 DOF 맞아. 그쵸? 그래서 DOF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 DOF를 선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DOF가 이 시스템에 DOF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K라는 게 뭐야? 강성이란 거는 카, 파, 델. 단위변이 1 줬을 때 드는 힘이니까 이때 내가 단위변이 1 줄 때 여기에 걸리는 힘이 요 회전변이 1 줄 때 단위변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 강성이니까는 K는 모멘트 회전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회전변이 1 줄 때 걸리는 요 모멘트랑 요 모멘트의 합이 이 절점의 토탈 변이 1 줬을 때 걸리는 힘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강성.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강성은 왜? 여기에도 내가 DOF를 잡았으니까 여기의 강성은 이게 만약에 이게 회전변이 1이요, 요게 2고 요게 3이다. 그러면 여기가 K11, 요거가 K21. 1번점에 단위변이 1 줬을 때 2번점에 생기는 힘.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도니까는 요 부재가 자체에 항상 편형을 일으키려면은 이렇게 도니까는 요렇게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도 돌라고 하니까는 이쪽으로 돌지 마세요라고 연진력이 생기는데, 요거 어떤 수평력이 여기 DOF에 해당되는 힘이네. 그래서 이거가 K31. 1번점에 단위면이 1 줬을 때 걸리는 힘.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에서 DOF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여긴 DOF가 3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F 이꼴 어쨌든 해당되는 변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K가 3/3이 되고 해당 DOF가 D1, D2, D3인데
D1이 보통 A, B, C, D면은 세타의 B에 세타의 C에 어떠한 백미면이죠. 그래서 DOF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 잘못돼서 선정하는 순간 싹 문제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해서 변형도를 그려서 하나하나 구해주면 K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집중 와중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거가 내가 선정한 DOF에 2점의 회전 변이하고 2점의 회전 변이하고 2점이든 2점이든 수평으로 되는 DOF에 이 연직으로 생겨서 그 방향에 힘이 생기는지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에 어떤 분력이 이렇게 생기는 힘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기는 힘이 있는데, 이거가 내가 회전 DOF를 잡았으니 이거는 양단 고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길 때 요 힘이하고 요 힘하고 이 모멘트가 8분의 PL인데 8분의 PL하고의 방향이 반대예요. 양단 고정으로 할 때. 왜? 내가 이 점의 DOF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게 8분의 PL이 우리는 시계 방향 플러스야 반대니까 마이너스 8분의 PL 이거는 플러스 8분의 PL, 이놈이 이쪽으로 요 힘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힘이 없으니까 제로.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내가 여기 DF를 안 잡았어. 근데 얘가 신재가 돼가지고 회전이 뭐 자유로워. 그랬는데 내가 여기다가 DF를 회전을 잡았어. 그쵸? 뭐 그런 경우에는 반각의 공식을 쓰는 건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꼴랑 요거 하나 펴놓고 지금 제가 오늘 프리가는 다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렸는데, 이 과정을 한번 음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그 똑같은 그 풀이를 F과 K로 쭉 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고정단을 구한 외력 모멘트를 고정단을 풀고 외력으로 작용하고 막 그러면서 반력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자료실에 제 풀이를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돼? 야 이거 왜지?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바로 연이어가지고 계속 할 거지만 이런 거를 결국 푸는 거가 진짜로 그 어떤 구조물에 대한 감이 와요. 우리 여러분들 구조기술사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주세요라는 한 분들도 계시고, 야 내가 정말 이 바닥에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뭐 더럽고 치사해서 기술사로서 어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막 맞는데, 저는 후자에 속해서 어쨌든 그 구조기술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계속 그에 관련된 일을 할 거라 그러면은 구조에 대한 감이 있는 거가 거꾸로 기술사가 되신 후에 본인한테 좋아요. 감이 없는데 제가 책임질 일을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그리고 구조기술사가 어쨌든 자격증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떠신 분은 뭐 1년 바짝 해가지고 붙었어요 막 그러는데, 그 공부할 때 공부 기간 1년이든 저처럼 좀 오래 한 사람이든 일단 기술사를 따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공부가 또 모르죠.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오래 했고 2학년 하는 공부 많이 한다고 이런 여측을 봤는데
딱 구조기술 따는 순간 공부를 핑계지면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단지 시험을 위한 시험일 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학년 하려면은 이런 개념들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다 같이 공유하니까 조금 귀찮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프리한테 하는 거가 왜 그게 감이 오는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프리를 통해서 한번 더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가 보통 우리가 나도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시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올 시즌에 우리가 큰 이제 플레이오프 3개가 있잖아요. 이런 3번 보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아는 것만 탁 나오면 좋죠. 근데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논술도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이게 누군가 알려줘가지고 야 그거 이거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달달달 외우겠지만 그 논술이라는 거가 대충 내용을 알아도 쓰기에는 어렵잖아요. 그 많은 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만 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연습만 하면은 내가 당장에 요번 시험 보더라도 내가 준비 풀었던 문제가 안 나오고 옛날에 했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어떤 개념하고 감이 있으면은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논술은 까먹으니까. 근데 운 좋아서 얼마 전에 봤던 게 나오면 좋은 거지만 계산 문제는 정확히 이해만 하고 어떤 감이 있으시면 그거는 연습을 조금 충분히 못했더라도 풀 수 있는 거가 또 계산 문제 장점이고 계산 문제는 맞으면은 뭐 25점 다질 수도 있는 거고 논술은 다 맞아도 까이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죠. 더군다나 요번에 123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 준비 잘 되신 분들은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아마 실수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123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내용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력도 외력인데 뭐야? 외력은 절점에 작용한다. 이 절점인 거예요. 절점. 그렇죠? 외력은 절점에 작용하고 반력도 절점에 작용하는데 요 반력이 이렇게 절점의 평형을 이룰 때 요거 부호 반대잖아. 근데 요거의 반력이 1로 부재라고 갈 때는 부호 같죠? 부호 같죠? 그래서 반력은 절점에 작용하는 외력이면서 반력은 그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도 돼요. 왜? 여기 외력이 밑으로 작용하잖아. 그죠? 근데 절점에는 요게가 요거랑 같이 힘을 작용해서 요거가 P면 요것도 P가 있어야지 이게 절점 모든 구조물은 한 절점마다 절점 편형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절점에 시그마 V 이퀄 제로, 절점에 시그마 H 이퀄 해야 되는데 힘이 땅 떨어졌어. 여기에 절점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재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절점에서 부재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힘이 요 힘이 같다는 거죠. 단면력. 절점력이지만 단면력하고는 구분되지만 부호가 하나 내력이라는 놈이 있어서 평형을 이루지만 요 힘이 일로 전달되죠. 그래서 요 외력도 부재가 느끼는 힘이다. 그래서 반력도 외력입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마저 해놓고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문제를 계속 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